대통령께서는 하루라도 관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나 봅니다. 이제는 유럽산 주류에 200% 관세를 예고하며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드셨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거의 2% 가까이 하락하며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고 S&P 500도 전고점 대비 10% 하락하며 공식적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주에서 시작된 조정이 나스닥과 S&P 500까지 확산되며 모든 주요 지수가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뉴스가 연이어 나오면서 이제 정말 경기 침체가 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원칙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시장을 관찰하면서 반등 시점을 포착하여 좋은 리더 주식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분 차트를 살펴보면 오늘도 하루 종일 하락세가 지속되며 반등이 다시 리셋된 하루였습니다. 나스닥은 3월 11일 형성된 저점을 아직 깨지는 않았지만 S&P 500은 새로운 저점을 기록하며 반등이 리셋된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점점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 다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동일 비중 S&P 500이 하락한 것도 역시 신호가 되었는데 이상적인 반등은 모든 주식이 함께 상승해야 하지만 어제는 기술주 외에는 힘이 부족했던 것을 보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 우리는 준비만 했을 뿐 아직 본격적인 매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S&P 500은 2월 19일 고점 대비 10% 하락하며 공식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완벽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 비중 S&P 500 지수를 살펴보면 현재 시장에서는 안전한 주식조차 없어 보이며 방어주라고 여겨졌던 종목들도 여러 차례 흔들리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나스닥은 어제 반등을 모두 리셋했지만 그래도 화요일에 기록한 저점을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고점 대비 14.2%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머물고 있지만 만약 하락폭이 20%를 넘어서면 이는 본격적인 약세장, 하락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소형주는 이미 약세장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붕괴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 투자에는 더욱 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도 하락하며 15거래일째 공포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다른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저는 원칙대로 공포 사이클 레버리지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지수별 최대의 낙폭을 살펴보면 모든 지수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은 하락장으로 접어들기 직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으며 현금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기입니다. 2025년 3월 13일 기준으로 S&P 500이 공식적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주식 비중을 0에서 20%로 유지하는 전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변하는 만큼 하루하루 시장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반등이 시작되더라도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며칠간 기다리며 시장이 완전히 반등한 것을 확인한 후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항상 반등이 1일째, 2일째, 3일째 이렇게 세어가며 반등이 4일 이상 이어지는지를 확인한 뒤 시장이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매수를 시작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현금을 보유한 채 반등 시그널을 기다리면서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오늘 마이너스 1.02% 하락했습니다. 현재 확실치 않은 금리 인하 횟수,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관세 정책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도지, 모든 것이 섞여서 지금 현재 사실 채권 시장이 가장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기채를 매수해서 4%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채 ETF, TLT는 여전히 추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별로 힘이 없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은 오늘 정말 오랜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파 매수를 당연히 진행을 했죠.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저도 알 수 없지만 저는 원칙대로 매수 시그널이 보일 때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마이너스 3.46% 하락하면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작년에 돌파 직전 전 고점을 여전히 지지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이 붕괴가 될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매도 시그널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의 공포 심리가 13일째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 친구들은 어제와 비교해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엔비디아가 가장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 주 GTC 컨퍼런스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로봇 관련 정보가 많이 공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실적과 기술적 분석을 종합하여 가장 매력적인 순서대로 빅테크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4% 하락했지만 여전히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원래 5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몇 달간 쉬어가야 했는데 1월에 제대로 조정을 거치지 못한 탓에 이런 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관망하는 것이 좋겠지만 언제든지 진입할 준비는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상승했던 부분을 그대로 반납하며 마이너스 3%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화요일과 수요일에 나타난 리더 주식들의 반등은 완벽하게 숏 포지션이 잡힌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단기적인 반등이 이틀 정도 이어졌다고 해서 시장이 변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등이 최소 4에서 5일 이상 지속되어야 추세 전환이 확인됩니다. 메타는 오늘 또다시 하락하며 200일 이동평균선을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관망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브로드컴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역시 실적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반등이 시작된다면 브로드컴은 더 강하게 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존은 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지만 오늘 다시 붕괴되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돌파했다고 해서 곧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거의 하락하지 않으며 1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GTC 컨퍼런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3% 가까이 하락했지만 이제 저점을 형성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점을 다지고 나서 반등이 확인될 때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입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구글은 오늘 2% 가까이 하락하며 여전히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망이 적절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현재 헤지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큰 비중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워렌 버핏이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역시 관망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약간 하락했지만 어떻게든 지지선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관망이 적절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섹터들을 살펴보면 다시 유틸리티와 재료 섹터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주목할 만한 섹터와 개별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ETF는 금광 ETF GDX입니다. 제가 화요일에도 GDX의 핸들 부분을 돌파하면 매수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오늘 그 핸들 부분을 돌파하면서 실제로 매수 시그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금과 금광주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금광주에서 AGI, Alamos Gold와 AEM, Agnico Eagle Mines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ETF에는 추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더 주식들은 오늘 전혀 힘을 보이지 못하며 그제와 어제 5% 이상 상승했던 주식들이 대부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3일 연속 상승한 주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GE Vernova입니다. 사실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GE Vernova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단기 계좌에서 매수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GE Vernova 차트를 살펴보면 여전히 딥시크 쇼크 이후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컵 위드 핸들 패턴이 완전히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어제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버티던 주식들을 다시 살펴보면 스포티파이가 오늘도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도 꾸준히 상승하는 주식들은 강한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실제 사용해보면 얼마나 좋은 소프트웨어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팟캐스트 및 음원 스트리밍 부문에서 성장세가 뚜렷하며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스포티파이를 구독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라는 피터 린치의 말처럼 스포티파이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제약 섹터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1월에 일라이 릴리를 선택해 매수를 진행했지만 이제는 매도를 했고 현재로서는 힘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제약 관련 주식들은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하기 다소 애매한 자리이지만 시장이 더 나빠질 경우 오히려 제약 섹터가 더욱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주들도 여전히 버티며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님 회사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브로, 루트 모두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단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유 중인 금광 리더 AGI도 오늘 돌파를 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차피 50%는 장기 포트폴리오로 옮겼고 25%는 이미 매도한 상태이며 나머지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좋은 수익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계획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기 트레이더는 시장에서 돈이 계속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금이 몰려있는 강한 주식들에서 매매 기회를 찾아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중장기 스윙 트레이더는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금을 보유한 채 추세가 완벽하게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장기 투자자는 이미 몇몇 주식이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분할 매수하는 것보다는 하락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추가 매수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S&P 500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현재 미국의 부자들이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영향이 겹치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악재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서 반등 시점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